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자, 이제 다음 주에 통화 정책이 결정될 텐데 1월에는 이제 환율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결 조치를 내렸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LS증권 우혜영 연구위원과 함께 통화 정책 방향과 증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일단은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달러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하방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정화 국면을 이어갈 것인지 안정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달러 강세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월 미국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된 점 역시 달러 인덱스 약세에 기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이걸 4월 1일에 하겠다라고 유예를 했던 점 역시도 달러 인덱스 하락.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그 고위급 회담을 17일 시각 네.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협상을 또 할 예정이어가지고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시면 1,440원 정도까지밖에 못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달러 인덱스가 거의 12월 저희 그 계엄 선포 당시 때 근처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 중반대에서 움직였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여전히 국내 정치 이슈, 전국 불안, 국내 네.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원화 약세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또 안정이 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게 일시적인 달러 하락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못할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빠르게 떨어지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이제 1월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이후에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그 추가적인 2월 달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또 부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달러 인덱스가 더 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좀 올라가거나 버틸 경우에 추가적인 급락이 출현되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12월하고 1월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외환 시장이 조금 안정화돼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물론 레벨은 1,300원대에서 네. 이제 완벽하게 1,400원대로 올라와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 지난달에는 이제 환율 얘기를 했으니까 환율이 좀 안정됐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근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건 네.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왜 빠졌는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 원달러 떨어졌다. 물론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하락한 부분만큼 원달러가 빠졌는가라고 하면요, 사실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거의 이제 그 계엄 선포가 된 12월 초 부근 근접을 한 상태인데 원달러 환율은 그만큼 못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정치 불안,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원화 약세 조금 더 촉발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1월과 동일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한국은행에서 바라본다면 이차윤 총재가 언급을 했듯이 이 원달러 환율이 정치 불안이 해소가 되면서 완화가 되면서 떨어졌냐라고 한다면 사실 아닌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실 2월 통방 때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지금 연내 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한 두 번 정도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 상반기 중에 금리를 빠르게 못 내릴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도 빠르게 먼저 인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경기가 바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리자 이것보다는 추경을 좀 빠르게 합의를 해서 좀 경기가 좀 돌 수 있게끔 내수가 좀 부양될 수 있게끔 적정한 곳에 타겟을 해서 추경이 먼저 집행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뭔가 금리를 인하하는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조금 큰 시기이지 않을까라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가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뭐 경제 지표가 너무 미국은 또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하느니 또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은이 상반기 내에는 미국처럼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좀 힘들 것이다. 미국을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어가는 그림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 그림이 국내 요인이 해소가 된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 하락의 기인한, 주로 네. 기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1월 통방 때 분석을 하고 판단을 내린 것과 사실은 2월 통방 때 직면한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1분기 중에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또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모습이 나아갈 건지 아니면 추경이 또 집행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전망이 지금보단 조금씩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 1, 2개월 정도 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뭐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내외 금리 차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만약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가지고 확대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다시금 이게 확대가 될 경우에는 원달러가 좀 다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데이터를 동일하게 본다면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 4.5%, 한국 3%, 150bp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인하를 하고 만약 2분기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한다면 네. 다시금 200bp로 확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경험을 한 레벨이에요. 네네. 하지만 벌어진 이유가 미국 연준이 인상을 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먼저 내려서 경기가 안 좋아서 내려서 이런 움직임이라면은 과거에 좀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높은 환율이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한 2분기 중에 금리를 내리는 선택이 낫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영권님께서는 일단 다음 주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통위 말고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장관 회의 열어서 건설 경기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고 좀 맞물릴 텐데 물론 인하의 가능성 좀 낮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증시의 뭐 투자 심리를 좀 돌리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발표를 뭐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은 건 맞긴 한데요. 전반적인 투심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전 섹터에 걸쳐서 이제 투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건설 경기 관련된 종합 대책 이런 것들은 건설 섹터 관련해서는 조금 분위기를 좋게 하거나 아니면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지방 건설사 아니면 중소 건설사 측면에서의 좀 살리는 움직임 아니면 지방 쪽의 부동산을 조금 이제 좀 부진하다 보니까 고기를 조금 이제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집행이 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기업들 내지는 중소 내지는 지방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인 투심을 회복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는 사실 미지수고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표가 되는 것 자체는 물론 긍정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내 자산, 원화 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까라 한다면 아닐 수 있겠고 특정 섹터에 좀 국한된 긍정적인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의 관세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상호 관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월 1일에 자동차 관세 부과가 된다면 수출에 또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고 상호 관세 계속해서 이렇게 부과가 정말로 된다면 미국의 물가에도 또 빨간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아직까지는 이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로 반영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아마 지켜봐야 할 텐데요. 12월 FOMC부터 1월 FOMC 때도 그랬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이미 이 트럼프 정책, 교역 정책, 뭐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가정을 해가지고 전망에 지금 녹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냐면은 이제 교역 정책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가 부과되면은 미국 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할까라 고민을 하면 당연히 가격 전가를 시키겠죠. 그러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역 문제, 교역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다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민 정책 같은 경우도 아직 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고용, 공급을
제한시키면서 다시금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임금이 올라갈 경우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서비스 물가가 다시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을 두고 바라봤을 때 이 이민 정책 역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물론 이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있지만 교역 정책이 실제로 4월 1일부터 관세가 보편적으로 또 부과가 되고 아니면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도 3월 달부터 또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실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제 물가를 올리는 것까지 보기에는 한 2분기 말 내지는 3분기가 되어야 녹여질 것 같아요. 실제 지표예요. 네. 그러면 그때 사실 발표되는 물가 지표나 사실 그 뭐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연준이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물가가 안 빠질 것 같다. 라는 평가가 있다면 6월 FOMC 때 전도표를 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뭐 연내 금리 인하를 더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최종적인 목적지인 뭐 최종금리 레벨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보지 못하는 데이터여가지고 그렇죠. 뭐 지금 당장 3월 FOMC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5월에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을 하기엔 조금은 부족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방향성이나 기대감, 예상은 물가를 높일 것 같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반기 중에는 금리를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중에는 3월 FOMC가 남아 있는데요. 동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3월 FOMC 발표된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에 대해서 조금 추가 상방 리스크를 열어놓는다든지 점도표 같은 경우도 연내 2번 인하에 대해서 만약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든지 한다면은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내 지수가 코스피가 2,600선으로 오랜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네. 말씀하신 거 종합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면 지금 투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여전히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도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요. 원화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앞으로 빠르게 완화될지 아닐지 불확실하고 또 원화 자체에 대해서는 경제 전망을 해봤을 때 최근에 일각에서는 1.2%까지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모습들이어가지고 원화가 강해지기 굉장히 어려운 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기 어려운 구간이라면 이제 외국인들도 섣불리 빠르게 들어오기 어려운 사실 네.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자산을 바라볼 때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하방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 필요성 내지는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은 장단기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국고채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은 높은 것 같고요. 이제 2분기 뭐 말쯤 6월 FOMC 때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미국 금리가 조금씩은 하락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어가지고요. 그때부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좀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미국채로 시선을 돌려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LS증권의 우혜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